손해보지 않고 거절하는 방법 5가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나무는 유연하게 휘어져야 살아남는다. 마찬가지로 때로는 유연하게 거절함으로써 더 큰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깎아내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 부드러운 거절도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씨앗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먼저 껍질을 깨야 한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거절은 필요한 과정임을 이해한다. 해가 지면 반드시 다시 뜨듯이 거절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강물이 바위를 우회하듯 때로는 거절을 통해 문제를 우회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거절을 못하는 예스맨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는 좋은 것이 아니며 때로는 거절을 할 줄 알아야 자신에게 이로운 상황이 오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이 상황에 대해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언젠가 한 작은 마을에 모든 주민들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언제나 예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유명했고,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치 않는 일들에 끊임없이 휘말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한 지혜로운 노인이 살고 있었으며, 그는 자연의 원리를 통해 거절의 예술을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노인은 먼저 바람이 강하게 불 때 유연하게 굽히는 대나무의 비유를 들며 거절할 때도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나무처럼 유연하게 행동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대나무 숲으로 데려갔고, 그들에게 바람에 맞서 굳게 서 있지 않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이 연습을 통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은 강물이 바위를 만났을 때 주변으로 흐르는 것처럼 때로는 상황을 우회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마을의 강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물이 바위를 우회하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도 인생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거절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원치 않는 일들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 때 유연한 대나무는 굽히면서도 결국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 거절도 유연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그 주변으로 흐른다. 때로는 직접적인 거절 대신 상황을 우회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산은 조용하지만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다. 거절할 때는 말보다는 단호한 태도로 자신의 결정을 표현할 수 있다. 해가 지면 반드시 다시 뜬다. 거절이라는 순간적인 어둠 뒤에는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나무는 뿌리가 깊을수록 큰 폭풍에도 견딘다. 거절의 결정 또한 깊은 내면의 확신에서 나와야 한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겨울의 추위를 견뎌야 한다. 어려운 거절의 순간도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바다는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그 경계를 지킨다. 거절하면서도 상대방을 포용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구름은 하늘을 자유롭게 떠다니지만 비를 내려야 할 때 내린다. 상황에 맞는 거절이 때로는 필요하다. 씨앗은 어둠 속에서도 자라날 준비를 한다. 거절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다. 해질 무렵의 하늘은 아름다운 색을 띠지만 그것은 하루의 끝을 의미한다. 때로는 거절이 새로운 시작의 전조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야기는 마을 가장자리에 사는 노인과 그의 작은 정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을 재배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들이 노인에게 그의 비밀을 빨리 공유해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들은 노인의 지식을 얻기 위해 서두르고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들에게 시간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이라며 조급해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을 따르라고 조언했습니다. 노인은 젊은이들에게 정원의 작은 씨앗 하나를 주며 이를 심고 자신이 하는 대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매일 씨앗을 돌보며 노인의 조언대로 인내심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시간의 가치와 디데를 서두르지 않고 자연의 리듬에 맞추는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결국 젊은이들의 정원에도 노인의 정원만큼이나 맛있는 과일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노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선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 에피소드가 마을 사람들에게 시간을 끌고 기대치를 높이지 않는 거절의 지혜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크게 웃으며 때로는 자신의 요구나 기대를 즉각 충족시키려 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마치 겨울이 봄을 서두르지 않듯 인내는 결정의 시기를 알려준다. 진정한 결정은 시간을 두고 성숙되어야 한다. 해가 뜨기 전 새벽의 어둠처럼 짧은 기다림이 더 밝은 결정을 가져온다. 서둘러 결정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더 명확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강물이 절벽을 마주치면 물러서서 다른 길을 찾듯 때로는 후퇴가 더 나은 진전을 위한 준비다. 시간을 끌며 기대치를 조절하는 것은 더 나은 경로를 찾는 과정이다. 돼지가 씨앗을 천천히 키워내듯 좋은 결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서두르지 않고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해가 지고 별이 뜨듯 모든 것은 자신의 시간에 맞춰 이루어진다. 거절할 때도 자신의 내면의 시간에 맞춰야 한다. 바람이 불 때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듯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거절의 시기를 알기 위해선 인내심을 가지고 올바른 순간을 기다려야 한다. 구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해를 기다리듯 때로는 거절하기 전에 상황을 명확히 볼 필요가 있다. 시간을 끄는 것은 더 나은 판단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산이 변화를 서두르지 않고 계절의 변화를 받아들이듯 우리도 결정에 있어서 자연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 거절은 고요함 속에서 올바르게 이루어진다. 달이 차오르는 것을 기다리듯 모든 결정에는 자신의 리듬이 있다. 시간을 끌어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야 한다. 해가 서서히 떠오르듯 결정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대치를 서둘러 높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한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자신의 요구를 무례하게 펼치는 바람에 모두가 곤란해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누구도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모르는 듯했기 때문에 작은 부탁도 큰 부담으로 변해갔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선 긋는 마법사라 불리는 여행자가 도착했습니다. 마법사는 마을 사람들의 고민을 듣고 그들에게 자연의 원리를 이용하여 무례한 부탁에 대처하는 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먼저 마을 광장에 큰 산을 그리며 시작했습니다. 산이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듯 여러분도 무례한 요구 앞에서 단호해야 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세요. 다음으로 마법사는 바다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그 경계를 지키듯 여러분도 무례한 부탁에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수용의 한계를 아세요. 이렇게 마법사는 나무, 구름, 별 등 다양한 자연의 요소를 들며 각각이 어떻게 자신의 원칙과 가치를 지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마법사의 이야기를 듣고 난 마을 사람들은 점차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별이 밤하늘에서 자리를 지키듯 우리도 자신의 내면의 별, 즉 원칙과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비유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내면의 별을 찾아 그것을 지키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법사의 가르침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무례한 부탁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사람들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더욱 조화롭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법사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곳곳에 전해지며 선 긋는 마법사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산이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듯 우리도 무례한 요구 앞에서 단호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그 경계를 지키듯 우리도 무례한 부탁에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수용의 한계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돼지가 겨울 동안 씨앗을 보호하듯 우리의 원칙도 보호해야 한다. 초기에 선을 긋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어도 산은 움직이지 않듯 무례한 요구 앞에서 우리의 결정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굳건함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가 뜨고 지듯 모든 상황에는 적절한 시기와 장소가 있다. 무례한 부탁에 대해선 시작부터 선을 긋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물러서거나 다른 길을 찾듯 때로는 회피가 아닌 명확한 거절이 필요하다. 거절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가 중요하다. 나무가 가지를 치며 자라듯 우리도 상황에 따라 자신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 무례한 요구 앞에서는 성장의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구름이 하늘을 가리지만 태양은 여전히 빛나듯 우리의 원칙은 무례한 요구에 의해 가려져서는 안 된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눈이 녹아 봄이 오듯 어려운 상황도 시간이 해결해준다. 무례한 요구에 처음부터 선을 긋는 것은 문제를 미리 방지하는 방법이다. 별이 밤하늘에서 자리를 지키듯 우리도 자신의 내면의 별, 즉 원칙과 가치를 지켜야 한다. 무례한 부탁에 대한 거절은 그 원칙을 지키는 행위다. 네 번째로 마을에서 선 긋는 마법사의 전설이 퍼진 후 마을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마을에는 한 마리의 고집센 고양이가 살고 있었는데 이름은 바람이였습니다. 바람이는 마법사가 남긴 가르침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사람들이 모여 선 긋는 마법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바람이는 자신만의 선을 긋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람이는 마을 사람들이 자주 찾는 길목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무례한 부탁을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최고의 생선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할 거야. 바람이의 부탁은 분명 무례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의 행동이 귀엽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는 빠르게 자신의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생선을 가져오지 않은 사람들을 길을 막는 것보다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것이 더 많은 생선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바람이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제 그는 마을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들에게 애교를 부리며 친구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생선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람이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웃음과 함께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바람이는 선 긋는 마법사의 가르침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적용했지만 결국에는 타인과의 관계를 존중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듯 가볍게 우리의 거절도 가볍고 단호해야 한다. 감정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물이 바위를 부드럽게 이루듯 거절도 부드러우면서도 꾸준히 자신의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감정의 폭풍이 아닌 물의 유연함을 닮아야 한다. 구름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가벼운 그림자를 던지듯 거절의 순간에도 가벼운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감정에 무겁게 빠져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산이 굳건히 서 있지만 그 위를 부는 바람에 굴하지 않듯 우리도 거절할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굳건함 속에도 유연함이 필요하다. 별이 밤하늘에서 빛나지만 그 빛에 의해 밤의 고요함이 깨지지 않듯 거절하는 우리의 태도도 조용하고 고요해야 한다. 감정의 동요 없이 해가 매일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치듯 일상의 순환 속에서 거절도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어야 한다.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일상의 리듬을 찾아야 한다. 강물이 돌과 돌 사이를 유연하게 흐르듯
거절도 유연성을 가지고 감정을 너무 많이 쏟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흐름을 따르되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한다. 가을 바람이 잎을 날리듯 자연스럽게, 거절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감정에 부담 없이, 마치 자연의 순환처럼. 달이 그 모습을 변화시키며 순환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듯 우리도 거절하면서 본질적인 평정을 유지해야 한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본질의 중심을 지키며 봄의 꽃이 피고 지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듯 거절의 순간도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거절의 아름다움을 인식해야 한다. 5번째로 한때 작은 숲속 마을에 솔직한 새라고 불리는 말하는 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새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항상 솔직한 답변만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새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서곤 했죠. 하지만 새의 솔직함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요리사가 새에게 접근해 최근 만든 새로운 요리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 내 요리 맛있어? 요리사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솔직한 새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내 요리는 마치 바람이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 같아. 목적지를 찾지 못한 채 맴돌고 있어. 요리사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이 솔직한 피드백을 요리 개선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요리법을 다시 검토하고 솔직한 새의 말을 기억하며 더 명확한 맛의 방향성을 가진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날은 마을의 제단사가 새에게 새로 만든 옷에 대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 옷 어때? 정말 멋지지? 제단사가 자신감 넘치게 물었습니다. 솔직한 새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그 옷은 마치 구름이 해를 가리려 하지만 결국 햇빛을 완전히 막지 못하는 것 같아. 잠재적인 아름다움이 있지만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어. 제단사는 솔직한 새의 말을 깊이 곱씹으며 디자인을 조정하여 더욱 돋보이는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옷은 마을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제단사는 솔직한 새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해가 매일 동쪽에서 떠오르듯 진실은 항상 일관성을 유지한다. 진실된 답변은 변함없는 가치를 가진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솔직함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른다.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처럼 솔직함도 중요하다. 대지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본성을 변하지 않듯 솔직한 답변은 자신의 본질을 지키는 방법이다.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진정한 자아를 유지한다. 나무가 뿌리를 통해 영양분을 얻듯 솔직함은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나온다. 깊은 곳의 진실이 가장 영양가 있는 답변을 제공한다. 산이 그 위용을 드러내며 서 있는 것처럼 솔직한 답변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견고함과 명확함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드러낸다. 별이 어둠 속에서도 빛나듯 솔직한 답변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의 빛을 발한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안내하는 빛나는 진실이다. 바람이 방향을 바꿀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듯 상황이 변해도 솔직함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바람처럼 유연하되 그 본질은 변함없이 진실되게 유지한다. 꽃이 향기를 퍼뜨리듯 솔직한 답변은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진실의 향기로 주변을 아름답게 만든다. 해가 지는 것처럼 솔직한 답변은 때로는 끝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 구름이 하늘을 자유롭게 이동하듯 솔직한 답변은 자유를 준다.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해야 할 때 그것이 얼마나 까다로운 일인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효과적으로 거절하는 방법을 알면 우리의 삶을 더욱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고민해보고 대답해 줄게라는 대화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요청을 즉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고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당신이 그의 요청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둘째로, 시간을 끌되 기대치를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이 그의 요청을 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의 요청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무례한 부탁에는 시작부터 선을 잘 긋는 것입니다. 자신의 원칙과 가치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례한 부탁이나 요청에는 당당하게 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로, 거절하는 것에 너무 많은 감정을 쏟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요청을 거절할 때 당신이 그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화가 난다면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감정을 잘 관리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거절해야 할 때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등산을 가자고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왜 거절하는지 알려줘. 나는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한 친구는 나는 높은 곳이 두려워서 산에 가지 못하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이해를 하게 되었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다른 활동을 같이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손해보지 않고 거절하는 방법을 알면 우리는 상황을 더욱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손해보지 않고 거절하는 방법 5가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나무는 유연하게 휘어져야 살아남는다. 마찬가지로 때로는 유연하게 거절함으로써 더 큰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깎아내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 부드러운 거절도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씨앗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먼저 껍질을 깨야 한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거절은 필요한 과정임을 이해한다. 해가 지면 반드시 다시 뜨듯이 거절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강물이 바위를 우회하듯 때로는 거절을 통해 문제를 우회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거절을 못하는 예스맨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는 좋은 것이 아니며 때로는 거절을 할 줄 알아야 자신에게 이로운 상황이 오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이 상황에 대해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언젠가 한 작은 마을에 모든 주민들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언제나 예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유명했고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치 않는 일들에 끊임없이 휘말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한 지혜로운 노인이 살고 있었으며 그는 자연의 원리를 통해 거절의 예술을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노인은 먼저 바람이 강하게 불 때 유연하게 굽히는 대나무의 비유를 들며 거절할 때도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나무처럼 유연하게 행동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대나무 숲으로 데려갔고 그들에게 바람에 맞서 굳게 서 있지 않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이 연습을 통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은 강물이 바위를 만났을 때 주변으로 흐르는 것처럼 때로는 상황을 우회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마을의 강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물이 바위를 우회하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도 인생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거절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원치 않는 일들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 때 유연한 대나무는 굽히면서도 결국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 거절도 유연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그 주변으로 흔다. 때로는 직접적인 거절 대신 상황을 우회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산은 조용하지만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다. 거절할 때는 말보다는 단호한 태도로 자신의 결정을 표현할 수 있다. 해가 지면 반드시 다시 뜬다. 거절이라는 순간적인 어둠 뒤에는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나무는 뿌리가 깊을수록 큰 폭풍에도 견딘다. 거절의 결정 또한 깊은 내면의 확신에서 나와야 한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겨울의 추위를 견뎌야 한다. 어려운 거절의 순간도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바다는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그 경계를 지킨다. 거절하면서도 상대방을 포용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구름은 하늘을 자유롭게 떠다니지만 비를 내려야 할 때 내린다. 상황에 맞는 거절이 때로는 필요하다. 씨앗은 어둠 속에서도 자라날 준비를 한다. 거절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다. 해질 무렵의 하늘은 아름다운 색을 띠지만 그것은 하루의 끝을 의미한다. 때로는 거절이 새로운 시작의 전조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야기는 마을 가장자리에 사는 노인과 그의 작은 정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을 재배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들이 노인에게 그의 비밀을 빨리 공유해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들은 노인의 지식을 얻기 위해 서두르고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들에게 시간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라며 조급해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을 따르라고 조언했습니다. 노인은 젊은이들에게 정원의 작은 씨앗 하나를 주며 이를 심고 자신이 하는 대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매일 씨앗을 돌보며 노인의 조언대로 인내심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시간의 가치와 디데를 서두르지 않고 자연의 리듬에 맞추는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결국 젊은이들의 정원에도 노인의 정원만큼이나 맛있는 과일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노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선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 에피소드가 마을 사람들에게 시간을 끌고 기대치를 높이지 않는 거절의 지혜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크게 웃으며 때로는 자신의 요구나 기대를 즉각 충족시키려 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마치 겨울이 봄을 서두르지 않듯 인내는 결정의 시기를 알려준다. 진정한 결정은 시간을 두고 성숙되어야 한다. 해가 뜨기 전 새벽의 어둠처럼 짧은 기다림이 더 밝은 결정을 가져온다. 서둘러 결정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더 명확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강물이 절벽을 마주치면 물러서서 다른 길을 찾듯 때로는 후퇴가 더 나은 진전을 위한 준비다. 시간을 끌며 기대치를 조절하는 것은 더 나은 경로를 찾는 과정이다. 돼지가 씨앗을 천천히 키워내듯 좋은 결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서두르지 않고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해가 지고 별이 뜨듯 모든 것은 자신의 시간에 맞춰 이루어진다. 거절할 때도 자신의 내면의 시간에 맞춰야 한다. 바람이 불 때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듯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거절의 시기를 알기 위해선 인내심을 가지고 올바른 순간을 기다려야 한다. 구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해를 기다리듯 때로는 거절하기 전에 상황을 명확히 볼 필요가 있다. 시간을 끄는 것은 더 나은 판단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산이 변화를 서두르지 않고 계절의 변화를 받아들이듯 우리도 결정에 있어서 자연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 거절은 고요함 속에서 올바르게 이루어진다. 달이 차오르는 것을 기다리듯 모든 결정에는 자신의 리듬이 있다. 시간을 끌어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야 한다. 해가 서서히 떠오르듯
결정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대치를 서둘러 높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한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자신의 요구를 무례하게 펼치는 바람에 모두가 곤란해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누구도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모르는 듯했기 때문에 작은 부탁도 큰 부담으로 변해갔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선 긋는 마법사라 불리는 여행자가 도착했습니다. 마법사는 마을 사람들의 고민을 듣고 그들에게 자연의 원리를 이용하여 무례한 부탁에 대처하는 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먼저 마을 광장에 큰 산을 그리며 시작했습니다. 산이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듯 여러분도 무례한 요구 앞에서 단호해야 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세요. 다음으로 마법사는 바다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그 경계를 지키듯 여러분도 무례한 부탁에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수용의 한계를 아세요. 이렇게 마법사는 나무, 구름, 별 등 다양한 자연의 요소를 들며 각각이 어떻게 자신의 원칙과 가치를 지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마법사의 이야기를 듣고 난 마을 사람들은 점차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별이 밤하늘에서 자리를 지키듯 우리도 자신의 내면의 별, 즉 원칙과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비유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내면의 별을 찾아 그것을 지키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법사의 가르침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무례한 부탁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사람들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더욱 조화롭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법사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곳곳에 전해지며 선 긋는 마법사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산이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듯 우리도 무례한 요구 앞에서 단호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그 경계를 지키듯 우리도 무례한 부탁에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수용의 한계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돼지가 겨울 동안 씨앗을 보호하듯 우리의 원칙도 보호해야 한다. 초기에 선을 긋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어도 산은 움직이지 않듯 무례한 요구 앞에서 우리의 결정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굳건함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가 뜨고 지듯 모든 상황에는 적절한 시기와 장소가 있다. 무례한 부탁에 대해선 시작부터 선을 긋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물러서거나 다른 길을 찾듯 때로는 회피가 아닌 명확한 거절이 필요하다. 거절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가 중요하다. 나무가 가지를 치며 자라듯 우리도 상황에 따라 자신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 무례한 요구 앞에서는 성장의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구름이 하늘을 가리지만 태양은 여전히 빛나듯 우리의 원칙은 무례한 요구에 의해 가려져서는 안 된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눈이 녹아 봄이 오듯 어려운 상황도 시간이 해결해준다. 무례한 요구에 처음부터 선을 긋는 것은 문제를 미리 방지하는 방법이다. 별이 밤하늘에서 자리를 지키듯 우리도 자신의 내면의 별, 즉 원칙과 가치를 지켜야 한다. 무례한 부탁에 대한 거절은 그 원칙을 지키는 행위다. 네 번째로 마을에서 선 긋는 마법사의 전설이 퍼진 후 마을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마을에는 한 마리의 고집센 고양이가 살고 있었는데 이름은 바람이였습니다. 바람이는 마법사가 남긴 가르침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사람들이 모여 선 긋는 마법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바람이는 자신만의 선을 긋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람이는 마을 사람들이 자주 찾는 길목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무례한 부탁을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최고의 생선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할 거야. 바람이의 부탁은 분명 무례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의 행동이 귀엽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는 빠르게 자신의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생선을 가져오지 않은 사람들을 길을 막는 것보다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것이 더 많은 생선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바람이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제 그는 마을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들에게 애교를 부리며 친구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생선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람이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웃음과 함께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바람이는 선 긋는 마법사의 가르침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적용했지만 결국에는 타인과의 관계를 존중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듯 가볍게 우리의 거절도 가볍고 단호해야 한다. 감정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물이 바위를 부드럽게 이루듯 거절도 부드러우면서도 꾸준히 자신의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감정의 폭풍이 아닌 물의 유연함을 닮아야 한다. 구름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가벼운 그림자를 던지듯 거절의 순간에도 가벼운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감정에 무겁게 빠져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산이 굳건히 서 있지만 그 위를 부는 바람에 굴하지 않듯 우리도 거절할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굳건함 속에도 유연함이 필요하다. 별이 밤하늘에서 빛나지만 그 빛에 의해 밤의 고요함이 깨지지 않듯 거절하는 우리의 태도도 조용하고 고요해야 한다. 감정의 동요 없이 해가 매일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치듯 일상의 순환 속에서 거절도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어야 한다.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일상의 리듬을 찾아야 한다. 강물이 돌과 돌 사이를 유연하게 흐르듯 거절도 유연성을 가지고 감정을 너무 많이 쏟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흐름을 따르되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한다. 가을 바람이 잎을 날리듯 자연스럽게 거절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감정의 부담 없이 마치 자연의 순환처럼 달이 그 모습을 변화시키며 순환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듯 우리도 거절하면서 본질적인 평정을 유지해야 한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본질의 중심을 지키며 봄의 꽃이 피고 지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듯 거절의 순간도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거절의 아름다움을 인식해야 한다. 5번째로 한때 작은 숲속 마을에 솔직한 새라고 불리는 말하는 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새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항상 솔직한 답변만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새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서곤 했죠. 하지만 새의 솔직함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요리사가 새에게 접근해 최근 만든 새로운 요리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 내 요리 맛있어? 요리사가 디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솔직한 새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내 요리는 마치 바람이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 같아. 목적지를 찾지 못한 채 맴돌고 있어. 요리사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이 솔직한 피드백을 요리 개선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요리법을 다시 검토하고 솔직한 새의 말을 기억하며 더 명확한 맛의 방향성을 가진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날은 마을의 제단사가 새에게 새로 만든 옷에 대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 옷 어때? 정말 멋지지? 제단사가 자신감 넘치게 물었습니다. 솔직한 새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그 옷은 마치 구름이 해를 가리려 하지만 결국 햇빛을 완전히 막지 못하는 것 같아. 잠재적인 아름다움이 있지만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어. 제단사는 솔직한 새의 말을 깊이 곱씹으며 디자인을 조정하여 더욱 돋보이는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옷은 마을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제단사는 솔직한 새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해가 매일 동쪽에서 떠오르듯 진실은 항상 일관성을 유지한다. 진실된 답변은 변함없는 가치를 가진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솔직함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른다.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처럼
솔직함도 중요하다. 대지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본성을 변하지 않듯 솔직한 답변은 자신의 본질을 지키는 방법이다.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진정한 자아를 유지한다. 나무가 뿌리를 통해 영양분을 얻듯 솔직함은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나온다. 깊은 곳의 진실이 가장 영양가 있는 답변을 제공한다. 산이 그 위용을 드러내며 서 있는 것처럼 솔직한 답변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견고함과 명확함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드러낸다. 별이 어둠 속에서도 빛나듯 솔직한 답변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의 빛을 발한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안내하는 빛나는 진실이다. 바람이 방향을 바꿀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듯 상황이 변해도 솔직함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바람처럼 유연하되 그 본질은 변함없이 진실되게 유지한다. 꽃이 향기를 퍼뜨리듯 솔직한 답변은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진실의 향기로 주변을 아름답게 만든다. 해가 지는 것처럼 솔직한 답변은 때로는 끝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 구름이 하늘을 자유롭게 이동하듯 솔직한 답변은 자유를 준다.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해야 할 때 그것이 얼마나 까다로운 일인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효과적으로 거절하는 방법을 알면 우리의 삶을 더욱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고민해보고 대답해 줄게라는 대화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요청을 즉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고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당신이 그의 요청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둘째로, 시간을 끌되 기대치를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이 그의 요청을 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의 요청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무례한 부탁에는 시작부터 선을 잘 긋는 것입니다. 자신의 원칙과 가치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례한 부탁이나 요청에는 당당하게 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로, 거절하는 것에 너무 많은 감정을 쏟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요청을 거절할 때 당신이 그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화가 난다면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감정을 잘 관리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거절해야 할 때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등산을 가자고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왜 거절하는지 알려줘. 나는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한 친구는 나는 높은 곳이 두려워서 산에 가지 못하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이해를 하게 되었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다른 활동을 같이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손해보지 않고 거절하는 방법을 알면 우리는 상황을 더욱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